시대를 관통하는 분명한 비전.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 우리는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라 부릅니다. 숱한 시련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공감과 소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는 질적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가들.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핵심 가치, 지속 가능한 성장 DNA. 여기에 창업자의 프론티어 정신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2015년 7월 귀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100여 명의 기업가가 새로운 화두를 제시해 주었고 지금껏 약 1만여 명의 기업인들이 함께한 7년여의 소중한 시간. 2022년 기업가 정신 대상 지금 시작합니다. 기업가 정신 대상 시상식은 한국경제TV와 글로벌 기업가 정신 협회가 국가사원 발전과 기업가 정신 전파에 기여한 CEO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상을 받게 돼서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상을 만들어 주신 그 기업가 정신협회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TV 그리고 스타레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우리 그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세계 최고의 PCB 전기 검사기 장비를 만들겠다는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내년은 창사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넘어가는 이런 뜻깊은 연말에 큰 행사를 맞이하여서 더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영광이고요. 저희 회사가 있기까지 직원들이 큰 노력을 해주었는데 더 우리 직원들과 더 큰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어서 50년, 100년이 넘어갈 때까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큰 회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 MC를 맡은 홍석우입니다. 시상식도 하고 또 뭐 좋은 음악도 듣고 하니까 진짜 연말 같습니다. 게다가 3년 만에 제대로 된 이런 연말 행사를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더욱더 가슴이 뛰고 뜻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산업의 중심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과 뚝심으로 국산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바이옵트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모바일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올해로 설립 22년 차를 맞은 바이옵트로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제품의 개발과 품질 확보를 도우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에 없어서는 안 된 PCB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그 기판에 숨어있는 불량을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BBT라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애국 기업입니다. 혁신 제품들의 개발과 생산에 PCB가 필수적인 만큼 불량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바이옵트로만의 FA 설비와 측정 장비는 그 가치를 점점 더해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G를 응용한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AI 로봇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에 반드시 그 PCB 제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혁신적인 제품의 성장과 아울러서 매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2년간 회사를 이끌어오며 PCB 검사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바이옵트로. 하지만 김한수 대표는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국산화를 못 시킨 분야가 있습니다. FCBGA인데 그걸 일본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걸 개발을 해서 내년에 시장에 출시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PCB 그 전기 검사기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이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도전 정신이 저희 기업가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혁명과 기업의 전자동화에 앞장서는 바이옵트로 김한수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연할 제목은 도전의 선물입니다. 저는 사업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전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결국은 그 인내하고 역경을 이겨내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실이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전은 작은 선물을 받고 큰 도전은 큰 선물을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바이옵트로가 어떤 도전을 통해서 어떤 큰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옵트로입니다. 저희는 바이오나 광이나 메카트로닉스 관련된 분야에서의 그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명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력 제품으로 PCB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PCB는 그 연성기판과 그다음에 고다층 기판, 반도체 기판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PCB는 모든 전자제품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는 전자부품이 들어가죠. 이 전자부품을 연결시켜 주는 게 PCB라는 기판입니다. 이 기판 내에 숨어 있는 그 기판 내에 회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속에 숨어 있는 불량을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그런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기판 같은 경우는 야마하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도체 기판이나 고다층 기판 이런 거는 일본의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도 있죠. 일본 전산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 도전을 해서 드디어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당당히 경쟁하는 작지만 강한 세계 넘버 2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7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IMF를 겪고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원치 않게 직장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엔지니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0년 7월에 설립을 했고요. 그때 처음에 저희가 독자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대기업에서 수주를 받게 됩니다. 양산 라인에 다 한 대씩 설치해야 되는 장비라 이걸 개발하면 상당히 저희 작은 회사가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직원이었지만 엄동설안에 그냥 회사 바닥에 박스를 깔고 먹고 자고 하면서 3개월 만에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는데 대금 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결제 조건을 미루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부에서 만들어 갖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이게 수주 사업으로는 회사가 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이제는 이 독자 제품을 갖고 전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창업 자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창투사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읽고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광통신 부품 제조 장비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 2000년 초인데요. 그 모뎀으로 다 통신을 하니까 정말 느린 인터넷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광통신으로 가면 속도가 빠르니까 정말 다 광통신으로 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광통신 부품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제조해 주는 데 필요한 장비가 그 레이저 웰더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의 넘버원이 미국의 뉴포트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포트를 한번 넘어보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열심히 만들어서 미국 심장부의 전시회도 갑니다. 다른 고객들도 많이 와서 보시고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막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 갑자기 광시장이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광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뭐 주택시장 거품 꺼지듯이 이렇게 광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비를 팔 데도 없고 그렇다고 개발하는데 장비 저희가 비용을 다 썼기 때문에 또 버틸 만한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장으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플렉시블 PCB입니다. 플렉시블 PCB가 옛날 그 휴대폰 폴더블 폰에는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이 PCB가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검사를 자동으로 하는 설비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도 부족하지만 상상 속으로 해서 만들었죠. 만들었더니 현장에 가니까 이게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양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되는 장비였는데 장비를 다시 회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싹 모아갖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플렉시블 PCB 검사 장비입니다. 저희 이 장비를 만드니까 만들기도 전에 고객들이 줄을 서요. 현금을 갖고 와서 장비 사가려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또 사옥도 짓고 야, 이 사업이 정말 재밌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몇 년 가니까 이제 폴더블 폰이 시장에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침체가 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좀 벌려보려고 다각화를 하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도 많이 또 손실도 보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 설상가상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2008년에 그 금융대란 리먼 브러스 사태가 뻥 터지는 거예요. 미국발 핵폭탄이 펑 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비를 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모든 그 제품들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는 없겠죠. 그 진짜 어려운 제가 이 사업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중학생인 아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었죠. 아들아, 혹시 아빠가 없다면 네 마음은 어떨 것 같니?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이 아들놈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아빠는 제가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제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런 일 갖고 내가 이렇게 나약해졌었구나. 가족이 저렇게 있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도전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이제 심기일전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관리팀장이 찾아와요. 와가지고는 저한테 사장님, 버티기만 하면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버텨봅시다. 자금도 필요한 거 한번 알아보고 다 할 테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 중압감에 애썼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또 하나 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쯤 되니까 대기업에서 큰 일거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블루레이 관련된 자동화 장비였는데 그 장비는 일본의 고문들도 이 장비는 절대 못 만든다는 장비였는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했습니다. 왜? 이걸 성공하면 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다른 건 다 협력업체들한테 도움도 받고 대금도 미루고 할 수는 있는데 일본에서 핵심 부품을 하나 사와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집도 정리하고 다 해서 그 운영비로 쓰고 했었기 때문에 그 장비만 사올 수만 있다면 이거 개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사리 지인을 찾아갑니다. 지인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말 몇 개월만 있으면 다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좀 융통해 주십시오. 선뜻 야 진작 얘기를 하지. 그 자리에서 제가 필요한 3억을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다시 용기 100배 내라 해서 장비를 만들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게 사업을 하는데 정말 신용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이 훈풍을 주는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와요.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PCB가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날개도치듯이 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호황을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당히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언제 또 이런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야 우리가 이거에 안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이제 그 제품도 이제 다각화하고 시장도 좀 다변화하는 전략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그러면 이렇게 그 호황일 때 벌어들인 돈 갖고 뭔가 좀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PCB에 일본 전산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판, 고다층 기판 이쪽에 검사 장비를 개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시장을 뛰어듭니다. 뛰어들었더니 여긴 복병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그 계측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이 계측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한 거죠. 또 할 수 없이 그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4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어 갖고 드디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서 1년 만에 개발을 해내요. 그래서 그 장비에 그걸 장착해 갖고 반도체 그 계측기의 성능을 보여주니까 그 대기업들도 일본 전산의 횡포에 그 갑질에 그 많이 시달렸던 분들이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더니 저희한테 양산 발주를 주는 겁니다. PCB 공장에 납품했는데 회사 내에서 잘 돌아가던 장비가 현장 가니까 제품도 다양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2년 이제 8월에 장비를 납품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니까 손해배상 청구 얘기도 나옵니다. 왜 양산 차질이 빚었으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장비 반품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장비가 수십억 되는 장비인데 저걸 반품하거나 손해배상까지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주십시오.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들어가 갖고 6개월 동안 사투를 벌였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그런 아주 악정고투 끝에 정말 성공을 해냅니다. 이 장비를 만들어 갖고 드디어 이제 만들어내서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에도 수출하고, 저희가 작년에 1,000만 불 수출탑도 받고,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IPO를 가가지고 자금을 공모해서 그 자금을 갖고 개발에 투자를 해서 빨리 쫓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스닥에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공모 자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FCBGA 그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모 자금을 갖고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또 도전의 연속이죠. 그 FCBGA, 단기적으로 FCBGA 장비를 그 자금을 갖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요.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올해 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서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전산하고 마지막 남은 그 PCB, FCBGA 기판 검사 장비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그 혁신적인 노력으로 세계 넘버원의 PCB 검사 장비가 될 수 있도록, 장비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도전은 제가 볼 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도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도전은 고통이지만 이걸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려울 때는 임직원의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어려우면 가족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족은 제1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과 일의 뒷전에 있던 게 가족인데, 제가 기쁠 때 제일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가장 슬퍼해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요즘과 같이 경기 침체, 또 고금리에 고환율에 또 자금도 경색돼서 구하기도 힘든 이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과 같이 임직원의 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쌓아온 신용의 힘, 신뢰의 힘,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도전을 저처럼 계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기에 계신 CEO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하시는 CEO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가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잘 이겨내라고, 또 잘 이겨내자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수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외국 의전으로 봤던 PCB 장비 국산화, 2003년에 연성 회로 기판용 검사 장비 국산화, 또 2006년에 반도체용 검사 장비, 그리고 2012년에 스마트폰 검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기업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한우물만 파온 프론티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금능 정밀입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 이 속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부품들이 자리하고 있다. 금능 정밀은 세계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뿌리 기술 기업이다. 저희 금능정밀은 1993년도에 창립을 하였고, 사출 금형과 자동화 설비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제품들이 초인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같이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금능 정밀이 지금의 외형을 갖춘 데에는 세계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직원들의 자긍심이 밑바탕 되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정밀 가공 기술력을 성장시켜 왔고, 현대차, 기아차, 토요타, 그리고 혼다 등의 회사와 함께하며 기술 개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직원들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남의 회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랜 기간 근속하면서 본인의 회사, 본인의 이름을 건 제품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제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품질이 최고의 제품을 탄생시킨다는 일념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더 정밀하고 더 세심하게 작업하는 금능 정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율을 더 올려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더 올리고, 그래서 더 직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동일한 가공들은 같이 자동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효율성들을 더 올리게 되면 직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줄게 되고, 다음에 효율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같은 노력으로
1.5배, 2배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30년의 시간을 지내온 금능정밀. 이상수 대표의 리더십으로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세계 초일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초일류를 생각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저의 기본이고 그것에 대해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기업가 정신은 저희 직원들이 업에 있어서 더 큰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강한 기술력이 제품 전체를 좌우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둥, 금능정밀 이상수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금능정밀의 이상수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사에 공정기술을 제공하는 뿌리기술 기업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가장 강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회사의 강한 제조 기술력을 이 부분을 보여드리자 해서 좀 발표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세메스라는 업체를 주 고객으로 거래를 해왔고 현재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회사들과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성시 동탄에 본사와 1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 공장은 광주광역시에 금형제조를 기반으로 한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정남에 반도체 장비 조립과 제조를 위한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에 사출 양산을 하기 위한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제조 활동하는 중점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리뷰라는 디자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미팅을 하고 난 후에 성형 해석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성형 해석을 바탕으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형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비에 대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가 들어가게 된다 하면 저희 회사는 거의 그 3D 모델링, 그러니까 종이 도면 2D 도면이 나가지 않고 3D 모델링을 활용합니다. 활동이 다 끝났을 경우에 품평회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품평회를 실시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어가는 동안 무슨 과정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잘못된 그 분량을 만들지 않도록 품평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특수 가공들이 있을 경우에 3D 모델링에 기반된 3차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에 형상면에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측정기가 같이 움직여서 측정함으로써 어떤 분량이 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형과 샘플을 직접 비교를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모든 공정에 피드백을 줘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안 나도록 하는 작업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 1, 4분기 안에 마무리하고 지금 완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제조 활동에 있어서 원부 재료 발주를 내는 순간부터 고객사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이 모든 전 제조 활동 과정을 예전에 뭐 엑셀이라든지 작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공정을 모든 직원이 독일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외부 협력업체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 어떤 공정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공정에 있어서 완성도가 어느 부분이고 내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또 이 다음에 할 일이 어느 공정에 있고 언제 들어올 건지도 문의를 통하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전 사원이 동일하게 저부터 막내인 사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 직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 4분기에 도입 완료를 목표로 마지막 개발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의 그 제조 활동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제조업에 있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제조 활동을 통해서 다른 회사보다 강한 점은 저희가 30년 가까이 이런 과정을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일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켜가며 30년 가까이 일을 같이 해왔고요. 이렇게 30년 가까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데 좀 더 빠르고 신속하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 기술력 강한 것 중에 하나, 작은 차이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차이는 다음번에 말씀드릴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른 회사 직원들보다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 이름을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뒤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금능정밀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금능이십니다. 현재는 김천시에 통합되어 있고요. 예전에 금능군이라는 데의 이름을 갖고 온 회사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을 말씀드렸냐? 속뜻을 알면 이름이 바뀌게 들립니다. 한글로는 금능인데요. 저희 일본 고객사분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이름 참 잘 졌다. 정말 회사 이름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당신 직원들이 회사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한자로 금능, 세금에 능할 능자입니다. 정말 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능한 회사다. 너네 회사 이름 너무 잘 졌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하고 말씀해 주시고 갔을 때 발음하기만 어려운 회사 이름이 아니고 정말 한자로 쓰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 이름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부분 기술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기술자라고 하는 직업군에서 가고 싶어하는 직업군에는 속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기술자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은 많지가 않죠. 외국 선진 기술에 강한 선진 국가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요. 강한 책임감도 보여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높게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기술자이면서 장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회사의 장인들,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보다 더 강한 기술력을 갖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구성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균 나이가 41.6세입니다. 60%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이 60%이고요. 근속연수 20년 이상이 15%입니다. 평균 경력 연수는 20년입니다. 20년 이상 자기가 한 의무를 파악고 한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장인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본인이 무조건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공주에 넘겨야 된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직원들과 일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자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음식해 주시는 분들도 다 정규직이십니다. 저희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은 좀 지키고 싶습니다. 다음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이 은퇴 시기가 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가 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고요. 60세가 되더라도 본인이 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안전에 문제가 안 되는지 또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고 정말 이분과 더 일해도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하면 더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젊은 직원들,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있는 그 부모 직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이런 그 등하교 때 부모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완전 정기적으로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회사에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채택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 근본 코로나 시기 때
재택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현재 고정적으로 재택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본인 사정상 전 가족이 경북 봉화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분은 계속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저희 시스템이 제대로 봉화에서 작동되는지 확인 검토를 한 후에 전혀 이상이 없어서 현재 그 경북 봉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요 미팅이 있을 때 출근을 하시고요. 특별한 문제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본인의 열정과 회사의 노력만으로 재택근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끈끈한 직원애와 가족애가 있어야지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저장을 해놓고 수기를 전달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내가 고생해줄게, 내가 더 해줄게 해주셔가지고 봉화에서도 정말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이유도 저희 회사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기업가로서 어떤 마인드로 직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그 군복무를 할 시에 저희 중대장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해안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해안 근무, 경계 근무 나가게 되면 매번 군장 검사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군장 검사를 실시할 때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고 중대장님께서 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잘못된 정신을 다시 바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직의 리더는 스포츠 경기의 감독과 같아야 된다. 어떠한 스포츠 경기라도 마음이 안 된다고 그 감독이 경기에 뛰어들어가서 경기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똑같은 일례로 네가 지금 평소에 운영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세안소초 경기에 들어가서 작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네가 뛰어들어가서 그 총을 대신 받아줄 수도 없고 전투를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준비된 훈련을 하고 항상 조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 때 저를 다시 한번 자각시켜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경기가 주어진 시간보다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달려가서 주심에게 격렬히 항의를 하게 되었죠. 이때 벤투 감독이 뛰어오면서 그 손을 맞고 본인이 더 격렬하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퇴장을 받게 된다면 다음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벤투 감독 본인이 퇴장을 받게 되면 나는 여기서 다만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뿐이다. 차라리 내가 퇴장을 당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본인이 가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선수들이 받을 퇴장 레드카드를 본인이 다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바로 퇴장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더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선수들이 너무 슬퍼서 마운드에 다 쓰러져 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벤투 감독의 한 행동은 선수들 하나하나 다 일으켜 세워주면서 선수들을 응원석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와서 너희들을 격렬히 응원해준 팬들에게 가서 인사해라. 이게 지금 너네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가 벤투 감독이 이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리더로서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경영가라면 이러한 마인드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현재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무슨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대신 피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직원을 내세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기업을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더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가운데 계신 기자님인데요. 2010년에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그때 한참 이슈였던 동반성장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서 한 5분 정도 방송에 나가는 그 취재를 오셨습니다. 2010년도 얘기인데요. 이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한 4시간 넘게 저랑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해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얘기 한 것 중에 방송에는 한 5분이 나갔는데요. 이 5분 동안 제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기자분께서
리포팅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5분의 내용이 제가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될 10년만 정확히 뽑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한국전쟁TV를 통해서 방송 데뷔를 했습니다. 12년 전 얘기인데요. 그 12년 뒤에 더 큰 자리를 또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자리를 세워주셔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뒤 저희 회사가 창사 50주년이 되었을 때 더 큰 회사로 저희가 성장을 했다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멋지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품 기업을 뭐 전형적인 부품 기업인데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 강의 곳곳에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만 딱 들으신다면 저희 제품이 강해야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감성 품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 종업원들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 자긍심, 또 이 자랑 그런 걸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CEO다. 역시 종업원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그 김한수 대표님하고 이상수 대표님이 두 분이 강조하신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한수 대표님은 결국 두 분은 다 기술력인데 김한수 대표님은 기술 변화에 발맞춰 개발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셨고 또 이상수 대표님은 장인 정신에 가깝게 더 정교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종업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쏟은 그 점에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 기본이죠. 기본을 중시하신 그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웅정 감독이 지은 책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작년 10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축구 선수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와 인성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와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마치면서 저도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분들도 가만히 뜯어보면 기본기 그리고 대표님들의 인성 이것이 기본이 돼서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기본기와 인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자찬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운명의 여신이 우리는 웃으며 반기리라 자 손을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자찬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운명의 여신이 우리를 웃으며 반기리라 자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자찬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네, 라보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